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9년형 혼다 어코드 터보입니다. 어코드는 혼다의 주력 모델이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판매가 많이 오르고 있죠. 2019년형 어코드 터보의 경우에는 혼다 센싱을 추가한 게 특징이죠. 기존에는 혼다 코리아가 혼다 센싱의 도입에 좀 소극적이어서 평가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순차적으로 이 혼다 센싱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형 어코드 터보에도 혼다 센싱이 들어갔습니다. 어코드의 엔진 라인업은 1.5L 터보, 2.0 터보, 하이브리드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CRV와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은 CRV는 기존에 2.4를 같이 판매를 하는데 어코드는 2.4L 자연흡기를 없애고 지금 보시는 1.5L가 엔트리 엔진입니다. 기존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어코드의 스타일링은 세부적으로 좀 많이 달라졌죠. 얼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서 좀 더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은 기존의 통상적인 세단에서 좀 탈피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측면 특히 C필러와 트렁크 리드를 보면은 전통적인 세단이라기보다는 패스트백에 가깝죠. 그리고 일본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게 혼다가 아닌가 싶어요. 이 신형 어코드는 후면의 디자인도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죠. 여러 가지 선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렁크 부분의 그 길이가 전통적인 세단에 비해서 좀 짧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한 면은 있죠. 그리고 2.0 터보나 하이브리드와는 달리 엔진의 배기량을 나타내는 숫자 배지가 이렇게 붙어 있진 않아요. 2.0 터보와 하이브리드는 그 측면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비어 있다 보니까 좀 허전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 GT, 사이즈는 둘두로의 50R17입니다. 1.5 터보는 타이어가 미쉐린과 한국 두 가지고요. 사이즈는 둘두로의 50R 하나입니다. 어코드 2.0 터보가 19인치잖아요. 그러니까 1.5 터보와 좀 차이를 둔 거죠. 예, 어코드의 실내는 기존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죠. 기존에는 좀 그야말로 올드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내 전체적인 그 분위기나 디자인이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신형의 실내도 여전히 좀 올드하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게 많이 좋아진 거죠. 최소한 시각적으로 보기에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을 이루는 이 소재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싼 티가 나진 않아요. 물론 만져보면 그 시각적인 느낌에 비해서 소재가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대시보드라든가 이쪽에 있는 이 우레탄을 만져보면은 좀 딱딱하죠.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좀 물렁물렁해 보이잖아요. 근데 만져보면 좀 딱딱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다른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어코드는 시승할 때 여러 가지 색깔을 봤는데 확실히 좀 밝은 색의 실내가 그 어두운 색보다는 좀 더 나아 보여요. 모니터는 돌출형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다른 돌출형이 그렇듯이 이 모니터 자체의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시트를 가장 낮게 하면은 눈높이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되게 잘 들어와요. 그리고 잡고 흔들어 보면은 이게 흔들림은 약간 있는데 이 소리는 또 거의 안 나고요. 다른 차들과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니터의 각도인데 대부분의 차들은 이 모니터가 운전자 쪽으로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으면 좀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이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잘 모르는데 2열에서 보면은 그게 좀 티가 나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모니터를 봤을 때 그 이쪽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조작을 할 때 손을 좀 많이 뻗어야 되죠. 지금은 홈 화면이고요. 이때의 아이콘이나 그래픽은 예전에 비하면은 확실히 좀 예뻐졌죠. 그런데 이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 폰트는 여전히 좀 올드하죠. 예쁘지가 않죠.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이 차량에서는 그 주행과 관련된 최근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체적인 그런 기능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공조장치가 있는 센터백 시자의 디자인은 간결하죠.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다이얼을 조작했을 때 이 소리라든가 느낌이 기존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제가 다른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어코드는 이 밑에 있는 이 수납 공간 커버 있잖아요. 이 커버 또는 이 주변의 플라스틱이 좀 많이 딱딱하죠. 이 수납 공간은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고요.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와 C볼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좀 전에는 모니터의 각도가 너무 평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어 레버는 또 운전자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도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잘 모르는데 뒤에서 보면은 이게 눈에 띌 정도로 운전자 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레버는 많은 미국 차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간결하죠. 딱 PRND만 있고요. 따로 수동 모드는 없어요. 보통 요즘에는 대부분 뭐 패들 시프트가 있든 없든 이 기어 레버에
뭐 좌측, 우측으로 젖혀서 수동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없어요. 기어 레버 뒤에는 이콘과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과 이콘, 스포츠 세 가지인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 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통풍 시트가 없죠. 그러니까 열선 시트만 있고요. 통풍 기능은 없어요. 이게 계절에 따라서 좀 아쉬움이 갈리긴 하는데 지금 이제 막 여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좀 아쉽죠.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 앵글이 세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각 앵글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에요. 이 트레이를 걷어내면은 은근히 좀 깊죠. 길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레일이 있어 갖고 이 트레이를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C볼트와 USB가 하나씩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USB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분의 플라스틱은 제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이 트레이의 이 고무는 또 재질이 또 괜찮아요. 디자인에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키인데 뭔가 되게 안 예쁘죠. 혼다는 평균적으로 이 스티어링 디자인이 좀 스포티하잖아요. 이 차 역시도 3스포크 디자인이 좀 스포티합니다. 이 운전대의 각도가 차의 스포츠성과 비례를 하는데 이 차 포지션을 생각을 하면은 운전대의 뭐 전반적인 앵글이나 이 디자인은 좀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림의 두께는 적당한 편이고요. 이 만졌을 때의 촉감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포크에는 버튼이 많이 있는데 왼쪽에는 트립 컴퓨터와 음성인식,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주의 장치 등의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HUD가 있는 건데 이 차에는 빠졌죠. 이렇게 버튼이 비어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긴 합니다. 스티어링 칼럼에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아주 그렇게 세련되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게 구형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이 오른쪽에는 고정이고요. 그 왼쪽 화면에 그러니까 주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이 스포크에 있는 홈 화면을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가 뜨잖아요. 엔진 회전계와 가는 거리, 평균 속도, 시간, 오디오 이런 정보의 표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약간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타코미터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트립 컴퓨터의 정보도 같이 표시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진 않고요. 시트의 쿠션은 안락함보다는 약간 좀 탄탄한 편에 가깝고요.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시트의 상단의 폭이 좀 좁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앉아보면은 등이 좀 편안하고요. 헤드레스트와 머리와의 거리도 좀 가까운 편입니다. 그리고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도 충분히 넉넉하고요. 시트의 조절은 모두 전동인데 이 1.5 터보는 그 메모리 기능이 빠졌어요. 그리고 2.0 터보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원터치 율인데 1.5 터보는 1열만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게 원터치는 원터치인데 그 중간에 멈출 때는 반드시 역방향으로 조작을 해야지 멈춥니다. 이쪽에 보면은 트립이라고 버튼이 있잖아요. 그 계기판 밑에 있는 그 오도미터 그거거든요. 이거만 봐도 구형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진 거죠. 기존의 어코드 또는 지금 CRV도 그 아주 옛날 차처럼 짝대기 눌러서 리셋을 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2열의 거주성은 충분합니다.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가 들어가니까 꽤 넉넉하죠. 이제는 소나타보다 무릎 공간이 더 넉넉하네요. 현재 소나타는 무릎 공간이 동일한 기준에서 주먹이 2개가 들어가는데 어코드는 3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시트의 등받이 각도도 적당히 좀 뒤로 뉘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주성은 꽤 괜찮다고 할 수가 있어요. 머리 위 공간도 주먹이 하나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시트 가죽은 1열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시트 가죽이 1열과 동일하잖아요. 근데 2열은 뭔가 1열만큼 그렇게 가죽을 팽팽하게 당기지 않았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앉았을 때 약간은 좀 시트 가죽이 좀 이렇게 헐겁다 그런 기분입니다. 실제로 저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가죽이 이렇게 좀 울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눈에 띄게 울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품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시트 가죽이 저렇게 좀 울어 있는 거는 그 미국 차에서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릎 공간은 상당히 넉넉하고요. 이 밑으로 신발을 넣으려면은 진짜 이렇게 쭉 뻗어야 돼요. 그 정도로 무릎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압박이 굴리는 거 생각을 하면은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온 편이죠. 그래서 좀 다리가 좀 불편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차가 그렇긴 하지만 이 가운데 부분의 쿠션도 그 양쪽에 비해서는 좀 쿠션이 좀 덜 하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시트가 3단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2열 열선이 3단계인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2열의 암레스트는 꽤 길쭉한 편이고요. 시트의 쿠션에 비해서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또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쪽 부분도 이 가죽이 약간 좀 울어있죠. 거기다가 이게 좀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 암레스트를 펼쳤을 때 이게 좀 똑바르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약간 이쪽으로 비껴나 있죠. 이쪽에 보시면 양쪽이 안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해야지 딱 일직선이 되는 건데 이렇게 좀 틀어져 있죠. 암레스트를 펼쳤을 때 이게 똑바르지 않은 차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기존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렁크는 개폐가 수동이고요. 이 안쪽에 손잡이가 없어요. 이 트렁크 안쪽에 손잡이가 없는 차가 드물긴 하죠. 신형 소나타도 여기에 손잡이가 없죠. 그래서 이 차 외부에 뭐 먼지라든가 물기가 묻었을 때는 좀 그렇죠, 닫을 때. 트렁크 용량은 573리터고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꽤 넓죠. 특히 이 들어가는 쪽의 입구가 폭이 꽤 넓습니다. 2열 시트는 폴딩도 가능하고요 양쪽에는 이렇게 고리가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공회전 때 엔진 소리, 그러니까 전체적인 음량은 가솔린 차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이게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공회전 때 잘 들어오면은 이게 두두두두두한 그런 그 낮은 베이스음이 깔리거든요. 이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진동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에는 억제가 잘 돼 있는데 이 시트로는 좀 가늘게 있는 편이고,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을 이제 켜고 다니잖아요. 이 차가 에어컨을 키면은 뭐 대부분의 차가 그렇긴 하지만 이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것도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겠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5L 가솔린 터보와 CVT로 조합이 됩니다. 이 가솔린 터보는 CRV 등과 같이 공유하는 엔진이고요. 요즘에 많은 터보 엔진이 트윈 스크롤 터빈을 쓰잖아요. 근데 이 혼다의 1.5L 터보는 싱글 스크롤을 쓰고 있어요. 싱글 스크롤, 미쓰비시 중공업의 그 TD03 터빈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 터빈의 성능은 아무래도 싱글 스크롤보다는 트윈 스크롤이 나은데, 이 차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 이게 아마 저 CVT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운전 감각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2.4와 비교했을 때 저속 토크가 나쁘지가 않고, 그러니까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아도 또는 그 터빈이 비교적 일찍 또는 CVT가 낮은 기어로 좀 잘 끌고 나가기 때문에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아도 그 저속에서의 토크가 어느 정도는 좀 풍부하게 나오는 편이고, 시력 영역에서의 그 힘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이 차가 아주 저속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약간 그 하이브리드처럼 그 미세한 그 고주파음 있잖아요. 아주 작은 그거만큼 이제 큰 건 아닌데 그거와 좀 비슷한 소리가 나서 이것도 좀 민감하신 분들은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겠죠. 제가 신형 어코드는 2.0 터보를 먼저 탔잖아요. 그때는 그 하체의 소음 또는 타이어 소음이 꽤 많이 올라와서 그거 좀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19인치가 아니고 17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2.0 터보보다는 그 하체의 소음이 좀 적게 느껴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만 딱 놓고 봤을 때 그 타이어 소음이 적은 편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80이나 90이 아니라 대략 속도가 40, 50일 때도 그 타이어 소음이 좀 부각돼서 들리는 편입니다. 지금처럼 뭐 80 정도로 달린다 그러면 뭐 대부분의 차가 그렇긴 하지만 그 타이어의 소음이 가장 두드러지게 들리고요. 다른 부분, 그러니까 엔진이라든가 풍절음은 어느 정도는 잘 억제가 돼 있어요. 요즘에 CVT는 자동 변속기처럼 가상으로 기어가 변속이 되는 것처럼 세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단 변속기의 이질감을 많이 줄였는데 이 차 역시도 그래요. 급가속할 때나 또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때도 바늘이 이렇게 출렁출렁하죠. 왔다 갔다. 그래서 보통 CVT 하면은 가속을 할 때 RPM은 고정되고 속도계의 바늘만 올라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이질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줄였다고 봐야 되겠죠. 이 차도 급가속이라든가 평상시대로 운전을 하면은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CVT인 것을 잘 알기가 힘들 정도로 작동이 매끄럽습니다. 그렇다고 CVT-T가 아주 안 나는 건 아니고요. 어쩔 땐 나냐 하면은 그 저속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초기 시동 때 좀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것 때문에 좀 이질감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작동 감각은 꽤 매끄럽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 정차 시에 이 PRND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변속 충격이 간헐적으로 생깁니다.
어코드 1.5 터보로 코너를 한 두세 번 돌아봤는데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생긴 대로 돈다고. 이 차가 겉에서 보기에 꽤 스포티하잖아요. 실제 코너에 들어가서도 그 거동이 그에 맞게 꽤 스포티합니다. 특히 그 코너 빨리 돌아 나갈 때 그 앞쪽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느낌이 있고, 그 타이어가 상대적으로 좀 얇잖아요. 2.0 터보에 비해서. 그럴 때도 그 노면을 잡는 그립의 느낌이 나쁘지가 않네요. 참고로 이 차 타이어는 키너지 GT인데 다른 차에서 경험했던 키너지 GT보다 이 똑같은 코너를 비슷한 속도로 돌 때 이게 소리가 좀 더 많이 나네요. 그 내리막이나 오르막 할 거 없이 코너에 진입을 했을 때 그 전자장비가 그 언더스티어가 안 나게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기능성이 꽤 좋은 것 같아요. 그 보통 전자장비 개입 타이밍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찍 잡으면 좀 재미가 없고 너무 늦게 잡으면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그 개입 타이밍이 그냥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차의 가속력은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기존의 2.4L,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촬영했던 동영상과 비교를 해보니까 대략 한 2초 정도가 늦은 것 같아요. 이게 눈금이라서 좀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 비교해보면은 정지에서 한 180까지로 끊어서 보면 한 2초 정도가 느리지 않나. 이거는 저 CRV 1.5 터보와 비슷해요. CRV 1.5 터보도 기존의 2.4와 비교해보면은 그 180까지 조금 느려졌거든요. 이 어코드도 그러네요. 근데 기존의 어코드 2.4가 가속력이 꽤 좋은 편이어서 그 약간 느려졌다고 해도 이 차의 동력 성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꽤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 엔진의 배기량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그 계기판 한쪽에 그 터빈의 부스트도 같이 표시가 되는데, 급가속할 때 보면은 최대 부스트를 한 1.2바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코어과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이코어는 확실히 그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둔해지고요, 스포츠는 민감해지는데, 이 차는 그 거기에 더해서 스포츠 모드를 이렇게 누르자마자 그 소리가 좀 변해요. 이렇게 회전수를 높이 안 쓰는 상황, 대략 뭐 1500rpm 정도에서도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렇게 부웅하고 그 낮은 베이스 톤이 쭉 깔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는 꽤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크지도 않고, 이 차의 하체는 2.0 터보에 비하면 좀 더 컴포트 또는 많이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2.0 터보는 요즘 차로는 드물게 꽤 딱딱하다, 스포티하다 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에 비하면은 한층 컴포트해서, 제가 어제 오늘 타고 다니면서 2.0 터보보다는 한층 편했어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좋다는 얘기죠. 또는 2.0 터보의 그 하체가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가 있고, 그런데 1.5 터보는 그거보다는 하체의 세팅이 좀 더 보편적이라서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 승차감을 평가를 할 때는 2.0 터보보다 1.5 터보가 더 마음에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체의 세팅도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타이어가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도 좀 크겠죠. 세 가지 중에 보면은 1.5 터보가 그냥 가장 전반적으로 MVH가 무난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 차가 하체의 소음이 조용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 다른 어코드와 비교하면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차에 오토홀드가 있는데, 그 오토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멈췄을 때라든가 또는 출발할 때 붙고 떨어질 때 그 충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특히 출발할 때 천천히 밟았을 때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작동을 합니다. 따로 뭐 이렇게 소리라든가 충격 없이요. 이 차의 엔진은 3000rpm 이하에서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반면에 3000rpm이 넘어가면은 그 부응하는 노멀 모드 기준으로 그 소리가 좀 더 커지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진 소리가 좀 더 증폭이 되고요. 그리고 고속 안정성은 충분히 좋은 수준인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직진 안정성이 괜찮고요. 2.0 터보보다 좀 부드럽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아주 이렇게 출렁거릴 정도로 그 상하의 움직임이 또는 거리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고속 안정성은 충분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속 주행할 때 그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고르게 나요.
보통 바람 소리가 좀 듣기 싫다 그러면은 그 특정 부위에서 그 도드라지게 나는 그런 소위 말해서 휘파람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그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납니다. 그리고 전면이나 이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는 괜찮은 편인데 상당수의 미국 차 그렇듯이 이쪽 사이드 미러는 그 사각지대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 조금 조심스럽죠. 보통 사이드 미러는 실제보다 좀 가깝게 보이잖아요, 여기 비춘 차가. 근데 이 차는 그런 평균에 비해서도 좀 더 가깝게 보여서 그 사각지대도 그렇고 그 처음에 이제 이 차 운전했을 때 이게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쪽의 시야가.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 코너 정점에서 타이어가 이쪽에 그립이 닿아서 저쪽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려는 현상이 막 나타나려고 했는데 그때도 그 전자장비가 좀 적절하게, 그러니까 엔진 출력을 줄이긴 줄이는데 그렇게 아주 뭔가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확 줄이진 않네요. 정속 주행 연비를 보면은 이 차의 그 순간 연비가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대략 시속 90km에서는 한 리터당 20에서 한 22 사이 요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시속 110에서는 그 22야 한 18이나 19 요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2019년형 어코드 1.5 터보에도 혼다 센싱이 들어갔죠. 차선 유지 장치는 이 스티어링 휠 이 밑에 쪽에 있는 그 차선 그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계기판에 이렇게 차선 그림이 나타나죠. 이게 나타나야지 이제 활성화가 된 건데 이 성능은 그냥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에요. 어제 오늘 운전을 해보면은 이 좌측으로 좀 약간 좀 붙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중앙을 좀 잘 지키는 편이고요. 근데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반듯하게 중앙을 잘 잡고 가진 않고요. 유지 시간은 대략 한 15초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15초 정도가 되면은 이 계기판에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경고가 뜨죠. 그리고 그 후로 약 5초 정도가 지나면은 기능이 해지가 되고요. 그 기능이 해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차로 중앙을 잡는 그런 유지가 아니라 차선 이탈 방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쪽에 붙으려고 하면은 이 운전대를 조향을 해서 차로를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기능을 합니다. 이 정도의 곡선에서는 그 차로 유지, 그러니까 중앙을 잘 잡지를 못하네요. 요즘에 탔던 차들 보면은 방금 똑같은 그런 그 곡선에서는 어느 정도 중앙을 잡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방금 같은 데서는 잘 못 잡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크루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가끔 가다가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급정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천천히 속도를 좀 줄이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도 차로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제 앞에. 근데 그때도 제가 속도 92 맞추고 다녔는데 이게 87까지 조금씩 낮추더라고요. 이게 어제 오늘 1박 2일 운전하면서 이런 현상이 3번 정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쪽 차선이 없어지는데 이때도 바로 뜨잖아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그래서 최근에 샀던 차들의 그 차로 유지 기능에 비하면은 성능이 떨어지고, 현대기아 차 같은 경우에는 저 똑같은 코너에서 그 아이소티 같은 차도 이렇게 차로를 잘 지키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네요. 예, 이번에 1.5 터보를 타면서 국내에 출시된 어코드는 이제 전부 시승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세대를 딱 비교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1.5L의 상품성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1.5L의 승차감이나 소음이 2.0 터보에 비하면은 좀 더 보편적이고요. 1.5L 터보의 동력 성능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은 일상 용도로는 충분히 타고 다닐 만한 그런 성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어코드 그 세대 중에 고른다면은 저는 당연히 1.5L를 고를 것 같아요. 실제로 판매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이 되는데, 물론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더 좋으니까 거기서 분명히 큰 메리트가 있지만, 만약에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서 그 가격차만큼 연비를 뽑을 수가 없다면 저 당연히 1.5L가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코드는 구형도 경쟁력이 있었지만 저는 이 1.5L 터보로 엔진이 바뀌면서 좀 더 경쟁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같은 엔진의 CRV 터보는 그 엔진 음색이 그 가속할 때 좀 탁하고 듣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근데 같은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그거보다는 엔진 음색이 훨씬 더 정제돼 있고 그 볼륨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편의 장비가 있고 그 실내의 그 내장재 이것도 좀 떨어지죠. 특히 2.0 터보에 비하면 몇몇 장비가 좀 빠진 게 아쉽긴 하죠. 뭐 HUD도 없고 메모리 시트도 없고 그 레인 아치도 없고 여러 가지 좀 빠지긴 했는데 그거는 뭐 아무래도 확실히 가격차가 있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기존의 어코드는 1.5 터보는 혼다 센싱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혼다 센싱이 추가가 됐으니까 좀 더 괜찮은 상품성의 차가 됐습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어요. 예, 이로써 2019 혼다 어코드 1.5 터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